자, 9시 30분입니다. 7월 7일 금요일 대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국증권TV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데일리에도 제가 해놨죠? 자,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다시 2차 전지 장세가 날개짓을 한다면 저는 우선 당장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이쪽은 IRA 수입 쪽이고요. 수산화 리튬은 당연히 탈중국화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켈 도금강판 실리콘 음극재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가 다 괜찮은 업황이지만 특히 이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질, 특히 IRA는 3월 31일 날 세부 지침이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가 4월 초에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WCP하고 SKI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그동안 좀 강세였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지만, 그리고 아직 전해액이나 리튬염은 아직 시장 반응이 없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 만약에 다시 2차 전지가 탄력을 보인다면 저는 이쪽이 좀 선도를 하는, 그 다음 종목들이 따라오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은 17일 날 착공식, 드디어 착공식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는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다고요. 블룸버그가 이 언론이 이런 조그만 회사하고 인터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이 이제 방비를 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 종목 모두 여러분들이 다 탄력이 약하지만 제 카페 전부 다 제 카페 리포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전략에 서실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유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 사자마자 오르면 우리가 재벌되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샀는데 곧바로 올라주면 한없이 고맙고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대체로 주식을 사면 좀 물리죠. 물리거나 보합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튀어오르는데요. 인고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주식 사자마자 오르면 내가 재벌되게, 주식 투자자들이 재벌되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출발인데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봐야 되겠어요. 과연 이 순매수로 돌아서서 쭉 늘어날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든지 움직임이 있을지.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걸로 볼 때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한데 장중에 제가 수급 보면서 장중 속보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으로는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놀랍지는 않다. 이미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예상한 바라서 오늘 하루 정도의 주가 반응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애청자님에 드릴 말씀이, 저는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엄청 최근에 증권사에서 참 열심히 애널리스트 열심히 잘 쓰셨는데 40몇 페이지짜리 리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아직도 이분은 잘 모르구나 이런 느낌 들었어요. 리튬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보고 하셨는데 현실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애널리스트를 전에는 리튬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맨날 에코프로 BM이나 양극 활물질, 양극재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막 소재단에 이런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 건 저는 참 박수 칠 줄 일이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구나.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정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잘 모르구나. 정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아직도 그렇다 수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아직도 초보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청자님, 우리 하대파한테 하도 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걸 어려운 걸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정의원님, 프로엠 CEO님들은요, 절대 대신에 주식과 결혼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맹목적으로 막 무조건 좋아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별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다. 혹은 막 주식시장에서 지난번에처럼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식이 좋아도 맨날 갑니까? 네. 이렇게 쭉 올라서 이격도가 크고 이럴 때는 내가 100이 있으면 좀 심하다 싶으면 한 20 팔아보시고 좀 더 심하다 싶으면 한 30 팔아보시고, 조금 그러네 하면 또 한 10 팔아보시고, 줄이다가 쭉 밀리면, 좀 많이 빠졌네 싶으면 또 한 20 늘리고, 또 한 20 늘리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결혼을 해버려요. 주식을 안 파시거든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항상 미인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올리면 좀 줄이셨다가, 좀 빠지면 좀 늘리셨다가, 큰 흐름은 아시고 이 회사가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는 생각하시되 그 중간에 비중 조절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난 저 주식 좋다고 하니까 내가 쳐박아 둘래 이러시면 안 된다. 네, 주식시장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과 결혼은 하지 마십시오. 네, 얼음꽃님, 그러니까 다 알 거라 생각하거든. 우리 얼음꽃님이 저랑 설명을 들어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애널리스트들도 수산화 리튬, 염호에서 수산화 리튬을 하는 과정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2차 전지 중에는 요즘 움직이면 그런 경향이 보이고, 금량이 움직이면요, 좀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금량이 하니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이거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이죠. 자, 미래나노텍은 미세 가공이죠. 강원에너지는요, 네, 강원에너지는 무수 가공이죠. 그래서 좀 요즘은 금량이 움직이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자, 좀 아침에 또 말씀 나오니까 여러분 까먹으셨을까봐 아니면 또 처음 듣는 우리 또 애청자님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또. 제가 이미 작년 10월부터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석 자료들이 제 카페, 자, 요걸로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의 움브레 무에르토를 듣고 설명을 드릴게요. 움브레 무에르토가, 염호, 리튬 염수, 자, 리튬 염수는 자꾸 염하니까 바다 생각하는데 요 바닷물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항상 화산 마그마에서 여기서 리튬이 나온다. 화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닷물에서 리튬이 나온다 이런 사람은 한 10여 년 전에 2010년경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연구소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무식한 짓이죠. 모르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칠레, 안데스 산맥에 확 융기를 해버려가지고요. 융기를 해버리고 바닷물이 갇혀버립니다.
그럼 이게 햇볕이 짱짱짱짱 하면 이게 다 네, 정발해봐가지고 암염이 남겠죠. 그 시대가 가면 막 위에 퇴적이 됩니다. 땅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막 화살 칠레 안데산맥 분출해가지고 마그마가 막 이렇게 됐는데 비가 쫄쫄쫄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마그마가 녹음물이 쑥 내려갔든지 여기 소금이 있네요. 이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금물에 리튬이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염수입니다. 염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하에 리튬을 포함한 광석이 있는 거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지하에 리튬을 포함한 물이 있는 거예요. 소금물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게 있으면 걸쭉해지잖아요. 그 정발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은 18개월 정도 폰드라 그래가지고요. 염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옮기면서 18개월 정도 지금 자연 정발하는 게 지금의 주요 방식입니다. 당연히 자연 정발하니까 여기 또 당연히 소금이 또 생기잖아요. 소금에 묻어서 사라지고 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튬 로스도 많은데 방법이 없냐 하게 만든 게 이게 포스 LX 기술인데 이게 전웅 박사의 특허입니다. 특허 보시면요. 발명가는 전웅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특허 이용권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18개월 동안 하지 말고 3개월 동안만 햇볕에 농축을 시켜서 한 0.4%까지만 농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을 넣는 겁니다. 인. 그래서 어떻게 리튬을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추출하는 요까지가 포스 LX 기술입니다. 이걸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요까지가 포스 LX, 포스가 음불의 무에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요거까지입니다. 인산 리튬을 탄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것은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인산 리튬은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탄산 리튬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또 수산화 리튬으로 또 컨버전 해야 됩니다. 요건 또 기술이 엄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웅 박사의 CuLX는 칼슘, 마그네슘 제거하지 않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염호의 97%는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서 불순물 농도가 높아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염호는 3% 정도입니다. 음불의 무에르트를 비롯해서 남미 쪽에 있죠. 칠레 우유닌이. 그러니까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사는데 전웅 박사의 CuLX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특허 공제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 97%의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다. 버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간이 가면 성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촉매 반응을 통해서 리튬 복합 조성물 형태로 요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포스 LX는 인산 리튬 형태로 리튬을 추출한 거예요. 이거는 리튬 복합 조성물로 추출한 거죠. 요걸 이제 탄산 리튬으로 컨버전하고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염호에서 그러니까 이 염호가 왜 중요하냐면 염호에서 추출하는 게 이 과정이 싸잖아요. 광석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호 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우리 애청자들이 그새 좀 까먹으셨죠?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 기술 공정이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17일 날 이제 착공식인데 7월 17일 날 새만금 착공식인데요. 의미가 크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참 우리가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사는 거지 니들이 뭐 할 수 한다고 이런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음꽃님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니까 아 그런 거는 하지. 여러분이 이걸 공부해서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설명하고 많이 좀 다를 거예요. 그 친구는 현실은 모르고 교과서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이제는 서서히 증권사에서 리튬 리포트가 40몇 페이지짜리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서서히 이제 생기고 있는 초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2차 전지가 좀 더 오늘 소풍을 가나요? 다시? 네. 자,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특급 참모를 내가 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애써서 내가 공부 자료 안 찾아도 하 대표가 대신 공부해줘서 알려주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러분 아셨겠지만 제가 적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반도체 쪽에 넘어가도 제가 또 한반도체 하지 않습니까? 무공정 장비 이런 것들 제가 리플로우 장비가 뭔지 이런 것도 다 그동안 설명을 드렸잖아요. BGA 공정이 어떻게 플립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모르고는 주식 투자 할 수 없겠구나. 확실히 느끼셨죠?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차트나 보고 해서 주식 투자 안 됩니다. 이제는 리플로우 장비가 뭔지 우리야 애청자님은 제 하 대표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대충 어떤 정도 장비고 어디 쓰이는지 정도는 아시네. 랩 장비가 뭔지 플립칩이 어떤 건지 볼그레이드 어레이 패키징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 애청자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야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모르면요. 이 많은 반도체 장비 소재 소부장 주식이 수십 종목이 있어요. 상장 주식만. 이건 모르는 거죠. 예전에 올드한 분들은 반도체 장비 하면 원익 IPS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게. 근데 원익 IPS를 샀더니 하나도 안 올라. 야, 소부장 오르는데 내 원익 IPS는 안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제가 이미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기가비스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이때 추천 미리 발굴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우리처럼 프로텍도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인텍 플러스도 다 해드렸는데요. 주식을 매매하고를 안 하고 우리는 주가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중요한 거는 지식이다. 확실히 원익 IPS하고 프로텍하고 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기업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왔다. 근데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 특급 참모를 지금 참모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면요. 지금 29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유가지 고지수는 371억 순매도 하고 있네요. 순매도 조금 더 늘었는데 그래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더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럴 수는 있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좀 올렸지 않니? 이래서 좀 쉬어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지금 아까보다 좀 외국인 다시 팝니다. 116억 더 파네요. 다음에 투시는요. 어제 이어서 16억 더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오늘도 30억, 40억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다시 조금 늘고 내가 다시 주춤하네요. 그 다음에 오늘도 투신과 사모펀드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좀 줄여주고 그냥 하면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시세 탄력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달려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순매도를 돌리는 후강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전개되고 있어서 오늘도 오전장에 지금까지는 순매도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평소보다. 그래서 요 정도 유지하다가 돌아서주면 너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외국인 순매도가 좀 더 늘면 조금 2차 전지도 버거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보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네요. 오늘은 롯데에너지솔루션, SKC, 네, 이렇게 동박 관련주들도 움직이고요. 네, 에코프로는 오늘도 강세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좀 뭐랄까, 리튬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엔캠 지금 플러스 났네요. 전해 액 관련주들, 그 다음 첨보, 리튬, 이것도 리튬염이라고 봐야죠. 첨보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좀 많이 빠졌다 하는 거고, 오늘은 지금 에코앤드림, 이건 전구체죠. 그 다음 TCC 스틸, 네, 니켈 도금 강판. 이런 유주들이 나름 개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다. 네, 그 다음 프로텍이라는 기가비스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네. AI 관련주들 반등이 야무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 관련주는 오늘도 이스페타시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일단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매도를 잘해야 된다. 매도를 주식은 언제든지 네,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고 있는 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돌 하이브만 좀 돋보이네요. 조선도 좀 조용하고요. 오늘 방산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자동차는 에셀이 좀 플러스가 돌았었군요. 제가 아무튼 이번 주말에 열심히 자동차 부품주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자동차들이 워낙 2분기 실적도 좋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네. 소테마로 나름 짭짤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열심히 분석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상황이 쭉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을 정도까지 와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 언제 회복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출의 1위가 반도체거든요. 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감소폭을 이 자동차의 증가폭이 이제 이걸 상쇄해주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이게 5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었고 그걸 자동차가 상쇄할 수 있어서 5월부터는 제가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추세적 변화가 있을 조짐 이게 분수령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6월에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7, 8월에 휴가 시즌이 있고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우리 하반기 증시를 우리가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거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어제 보셨겠지만 이 부동산 PF 이 문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누적된 부동산 부실 문제가 이게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우리 걱정거리죠. 하반기부터. 네. 무난히 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불금인데 주말은 또 주말 내내 다음 주 초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불금에는 또 여러분 또 막걸리에 파전 한잔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오늘 아직 투자 심리는 어제 그 새로운 악재, 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이 문제를 새마을금고, GS건설 이런 불안함이 머릿속에 우리가 찌꺼기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관점은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코스닥에 순매도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순매도가 더 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우리가 지금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 순매도가 더 늘면 조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늘도 2차 전지 등등이 소풍 가기는 힘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최근에 계속 이번 주 들어서 후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광 현상이 지금 정도로 보다가 후광 현상이 나타나면 제법 야무진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곧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계속 살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동아시아 시장들 일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대만 증시가 장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본 증시는 좀 약보합이네요. 0.4%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일본 뭐 홍콩 증시까지 장중에 제가 살펴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는 일본, 홍콩, 대만 이런 증시 흐름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코스닥의 외국인 동향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는 또 오늘 오후에는 한국증권TV 가서 2차전지 열심히 제가 좀 홍보를 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또 분석해서 리포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